경남도 의회 의원들의 연이은 제주도와 베트남 연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정 중에는 관광지도 포함돼 도의회의 국내외 연수를 두고 지역민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계획도 절차도 제대로 된 소통도 없다며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밀양시의 인구 유출을 막고 새로운 유입을 이끌 수 있는 대안으로 교육 환경 조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부산 최대 폭력 조직 칠성파의 전두목 A씨의 팔순잔치를 두고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폭력 사건 등에 대비해 경찰은 형사를 투입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방의회가 국내외 연수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의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라도 연수는 꼭 필요해 보이긴 한데 그 실상은 어떨까요? 10월 한 달 안에 이루어진 경남도 의회 의원들의 제주도와 베트남 연수를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초 경상남도의회 의원 60여 명이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의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 위탁 교육이라는 명목인데요. 그런데 보름 만인 19일 다시 또 베트남에 떠났습니다. 도의원들의 국내외 연수 어떻게 보냈는지 세부 일정과 예산표를 들여다봤습니다. 의원들이 2박 3일 동안 제주에서 가장 많이 한 일정은 특강. 첫째 날 국회 입법조사관, 둘째 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재정연구소장 등 4차례입니다. 특강 내용은 대부분 제2차 정례회 대비 정치인의 소통 리더십 등인데 모두 제주와는 관련 없습니다. 비행기석과 지상교통비, 숙식비 등 강의료를 제외하고 모두 110만 원을 쓰면서 강사들을 제주로 초청한 겁니다. 그나마 마지막 날에 제주와 관련된 공식 일정을 잡긴 했는데 일정 등의 문제로 가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제주를 갈 이유가 없었던 셈입니다. 60여 명이 함께 제주에서 다녀야 하다 보니 대형 버스를 빌리는데 290만 원, 진행자들의 교통비와 숙식비까지 더해 기타 경비로 737만 원이 나갔습니다. 아침 식사는 2만 원, 점심 식사는 3만 원, 그리고 저녁 식사는 1인당 5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경남도 의회는 제주에서 의원 역량 개발비를 명목으로 약 5천만 원을 썼습니다. 이렇게 제주도에 다녀온 지 보름 만에 19일부터는 의원 20여 명이 4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에 갔습니다. 이 자매결연 도시를 찾아서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건데요. 베트남에서의 일정과 예산은 어떨까요? 베트남에서의 주된 일정은 호찌민 기업체나 동나이성 의회 방문 등입니다. 이튿날 오후에는 베트남의 주요 관광지 중 하나인 통일궁을 찾았고 셋째 날은 5시부터 대표적인 재래시장을 찾는데 현지 물가 체험이라는 명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오후 2시부터 호찌민 중앙우체국과 야시장 등을 견학합니다. 경남도의회는 베트남에 가는데 1인당 160만 원 정도 3,300여만 원을 썼습니다. 경남도의회에서는 민간 위탁 교육비, 국외 출장비로 잡힌 예산을 쓴 것일 뿐이라고 했고 특히 제주로 간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이제 초선이 45명이 되다 보니까 예산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그런 쪽하고 또 스피치하고 세 가지를 정도를 우리가 잡았죠, 교육을. 제주로 잡으신 그 배경이 있을까요? 왜 잡았냐면 우리가 가까운 곳에 가면은 의원님들이 다 갚아요, 집으로. 네. 이제 그걸 집에 못 가게끔 해서 제주도로 좀 간 겁니다. 길어진 코로나 상황의 고물가로 이 경기까지 어려워지면서 이 부산 남구의회 등 국외 연수비를 전액 반납한다는 의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정 역량 제고를 위해 다녀온 5천만 원짜리 제주도 연수, 그리고 자매결연 도시를 찾아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3천만 원짜리 베트남 방문까지 의원들의 역량이 얼마나 오를지 또 베트남에서는 어떤 걸 배워올지 세금을 낸 도민들이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이런 지방의회 국내외 연수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새겨들어야 할 부분들은 새겨들어야겠는데요. 여론은 지금 함께 보시죠. 저는 세금은 이제 국민들 전체를 위해서 내는 건데 그 정치인들 일부가 그거를 소비하는 거니까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농민들은 쌀값이 내린다고 야단 뽑건데 도의원들이 앞장 서가지고 쌀값을 좀 올려주고 이런 뭐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놀러 다니고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해외 연수긴 하지만 좀 뭐 식비나 유흥비라면 좀 그런 데도 쓰지 않을까 걱정이 들어요. 그 연수하는 거는 뭐 단합대회라든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모여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는 보는데 그게 꼭 굳이 타 지역이나 그래 가서 하는 거는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해외 나가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배워와서 그걸 경상남도에 접목을 시키면 조금 더 이제 성진국처럼 복지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게 배워와서 이렇게 경상남도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이제 정책들을 많이 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20일 열렸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산업은행이 이전을 강행하면서 계획도 절차도 제대로 된 소통도 없다며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산업은행 이전의 당위성,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부울경 메가시티는 파기를 했는데 산업은행 이전만 되면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전 절차가 잘못됐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본점 이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 개정도 하기 전에 실무 협의가 이루어지고 은행 내부에 준비 조직이 꾸려졌다는 겁니다. 새 정부 출범도 하기 전에 지난 4월에 부산시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하는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네. 이게 좀 순서가 좀 바뀐 거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국회나 임직원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국회를 상대로도 왜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지, 그 지방이 왜 부산인지, 혹시 지금 본점 이전으로 인해서 산업은행의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할 건 없는지, 정책금융에 지장은 없을지 그런 걸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당 의원은 산업은행의 이전 준비를 옹호했습니다. 그 가능성이 생기면 그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라는 말이 100% 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생겼으니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국정과제로 이전이 결정된 만큼 이를 위한 사전 준비는 당연한 역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전에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건 저희 역할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저희가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어떻게 된 것도 뭘 특별히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구상 중이고 관련 계획을 짜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의원님. 저희가 국회의 뜻에 반해서 저희가 국회를 패싱한다 이런 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전 당위성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의 국가적 역할이 확대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산업은행이 글로벌 금융기관이 되지 말라.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은행이 되라라는 취지의 이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은행이 부산에 내려가서 균형 발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도 만들되 그 기능이 추가된 것이지. 부산 시민들의 염원인 산업은행 이전.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발 기류가 강한 상황에서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쉽게 점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밀양시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만 2천여 명의 수준인 인구가 머지않아 10만 명 선이 무너질 위기에 놓인 건데요. 인구 감소의 요인 중 하나로 열악한 교육 환경이 꼽히는데요. 지역에서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구 증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밀양 내이동 3지구입니다. 최근 입주율이 크게 늘면서 내이동의 인구도 증가했습니다. 덩달아 초등학생 수도 늘어났지만
문제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없다는 겁니다. 내이 3지구 인근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는 부북초등학교로 걸어서 30분 가량이 걸리고 가장 먼 미리벌 초등학교의 경우 걸어서 1시간이 소요됩니다. 초등학생들에게는 거리도 멀 뿐만 아니라 왕복 6차선 도로를 건너야 하는 상황이어서 학생들은 통학 차량을 이용하거나 학부모가 차량으로 데려다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신설 요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출근하기 전에 차로 데려다주고 이제 출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이동 쪽에서 나오다 보면은 차도 굉장히 많이 막혀가지고 한 20분 이상 걸릴 때도 있고 그래서 좀 빨리 나서야 돼요. 나서야 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내이동 쪽에 초등학교가 생긴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아직 생기지가 않아가지고 애들이 이제 아직까지 멀리 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밀양시에서 이 같은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의회와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교육 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고 새로운 유입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랬지만은 요즘 젊은 세대에는 자녀에 대한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삶의 질을 평가받는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수준 높고 잘 짜여진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갖춰야 될 필요 요소입니다. 또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고등학교를 통폐합하고 경쟁력을 갖춘 교육시설을 신설해 교육도시로서의 밀양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밀양시의 9월 말 현재 인구는 10만 2,700여 명, 20년간 15%가량이 줄었습니다.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이 인구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을지, 밀양시 인구 감소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백두대간 풍경입니다. 얼핏 보면 단풍인 것 같지만 아닌데요. 사계절 푸르러야 할 소나무가 붉게 변한 겁니다. 2017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소나무 재선충병이 재유행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선충에 감염돼 말라 죽은 소나무가 지난해보다 23% 증가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곳은 경북인데요. 경북 전체 면적의 57%가 소나무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산림청은 소나무 재선충병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집중 방제에 나설 계획입니다.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소나무 재선충병. 나무를 땔감으로 쓰는 가정에서는 올겨울 비축해 놓은 땔감 가운데 소나무부터 먼저 태우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소나무에 남아있던 재선충이 봄이 오면 다시 번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산 최대 폭력 조직 칠성파의 전두목 A씨의 팔순잔치가 이번 주말 부산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는 23일 부산의 한 호텔에서 A씨의 팔순잔치가 열려 조직폭력배들의 참석이 예상된다며 폭력 사건 등에 대비해 형사를 투입해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김해공항에 장거리 노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 의원은 2030 부산 엑스포의 부산 유치가 확정된다면 전 세계에서 부산을 방문하려는 수요에 대비해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 신설과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홍철 의원은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 신설 확대는 제2의 관문공항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김해공항 국제 여객터미널 확장과 운수권 개설 확대 등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